교수님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오프닝 통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 네. 가지 경제 전망이 세계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통위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좀 예측 들어볼까요? 예, 전문가 예상처럼 1.75% 기준금리 유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내려야 될 상황이다. 이런 코멘트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을 2.6%로 잡아놨습니다만 아마 그 재정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만 물가가 한국은행 전망보다 매우 안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1.4%로 전망이 났어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2%죠. 근데 3월까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경제를 평가할 때 전방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강조할 것 같습니다만 특히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4%에서 저는 1% 이하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특히나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꺾인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 전망을 볼 때, 전반을 볼 때 좀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째 계속해서 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수출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에 절대적 수출이 중요하죠. 근데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약 21%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그다음에 국가별로는 중국이 2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그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전망한 그 수치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수출이 우리 금융시장에 중요한 거는 우리 주가지수하고 모든 경제 변수를 보더라도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건 없거든요. 거의 0.88이에요. 우리 주가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도 수출 통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경제에 대해서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진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점을 앞서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부진을 지나서 침체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경제 전망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네, 급격하게 위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성장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하면 2.9% 정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 1분기 보니까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주 순환 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는 선행주 순환 변동치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률이 급격하게 1% 이하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 정도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가계가 부실하지만 소비가 조금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거든요. 정부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현재 2.9%입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2% 이하로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천천히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오는 목요일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성장률 하방 쪽을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 하방 리스크 쪽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25일에는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1분기는 좀 부진하지만 2분기부터는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의 생각 듣고 싶네요. 예, 1분기 많이 떨어졌으면 2분기는 좀 반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OECD 그 선행지수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보니까 1월에 좀 반등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것도 한 4, 5월 가면서 조금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추세적으로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에 접어드느냐, 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나빠지는 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약간 반등할 수 있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확장 국면 진입이 아니라 장기 수축 국면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GDP 속보치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 의견 들어봤고요. 자,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전화 연결 통해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